이게 뭐 저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거나 있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셉이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아, 20년 되셨어요? 네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한 20년 차 114 상담사 우리 김현진 상담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자기 소개를 좀 인사 톤이 또. 인사 톤 자체가 저희가 좀 굉장히 익숙하게 듣던 톤. 네. 예.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4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김연진입니다. 아, 예, 우리 김현진 상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객님. 종로에 있는 한의원 한 군데 전화번호 말씀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4 상담사라고 하면 이제 진짜 네. 말 그대로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네.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게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신다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네네. 딱 횟수로 이제 20년째 제가 이제 40살이 됐거든요. 21살 때 입사를 해서 그러시군요. 네, 이제 40살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약간 좀 성우나 리포터, 아나운서 네. 친구들도 이제 목소리 이쁘다고 그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담원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 게임 네. 있었어요. 그런 거 훈련했어요. 진실의 종을 네, 울려라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이거 아닌가? 맞아요. 이건가? 네. 진실 게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목소리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거기서 114 상담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진짜 114 안내원은 누구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예술입니다. 본인 소개 말씀이십니까? 저는 479번입니다. 딱 보고 저 길이 내 길이다. 음, 나는 이제 상담원을 해야겠다. 저거다. 저거다. 어, 그래가지고 바로 인터넷 사이트 때 찾아봤죠. 바로 나오던가요? 네, 한 달 후에 딱 이제 바로 시험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목소리 테스트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타자 치는 거. 어, 타이핑 그때는 네. 이제 타이핑이 이게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객님 말씀하시면 듣고 잘 들어야 되죠. 귀가 이제 뚫려 있어야 돼요. 못 들으면 안 돼요. 상호정은 이제 귀가 뚫려.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바로 한 번에 이재석 씨 바로 바로 듣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근데 들으면서 쳐야 되는 거군요. 들으면서 치면서 안내를 하면서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야,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지도를 다다다다다 외워야 돼요. 지도를 왜요? 압구정동이라면 강남구라는 걸 이거 딱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대연동이면 서대문구 딱 이렇게 창천동이 마포구 딱 이렇게 창천은 창천은 서대문구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대체 기름동은 성북구, 그러면은 연수구 연수구, 인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고객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인은 따닥따닥 안 나오시고 저희가 한번 해보세요. 화곡동, 강서구, 면목동, 중랑구, 길동, 강도구, 목동. 양천구.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신입사원 시절에 좀 기억나는 통화가 좀 있어요? 신입사원 시절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인사가 혹시 김영철 씨 예전에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잘하시네. 김현철 씨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안내 1999 허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딱 입사를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름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네.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고객님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 고객님이 한번 대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이제 여쭤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저기 마트를 좀 이게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요. 네, 마트 말씀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마트 말씀이십니까?
저 압구정동에 있는 마트 좀 알려주세요. 네, 고객님. 압구정동에 있는 신식마트 안내해드릴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 고객님께서 역겨워. 진짜? 톤 좀 내리고 그리고 가식적으로 웃지 마요. 이런 어떤 이제 고객님께서. 근데 이제 야. 그 순간 이제 그 어린 나이 그때 21살이었어요. 1살 그때 2살 그때 어렸는데 뭔가 그 차고 그런 열정이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되면서 그 신입사원 때 저는 진짜로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네. 근데 또 지고 싶진 않은 마음. 그래서 좀 톤을 좀 내려야겠다는데 확 내리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름에서 파 정도까지만 내려야겠다. 한음 내려요. 네, 한음만. 한음 그래서 이건 내 네, 자존심이다. 그래서 한음 살짝 내려가지고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대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참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너 이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늘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이게 지금 114가 1935년부터 전화 그 안내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하루에 몇 통 정도 전화를 받으시나요? 예전에 제가 입사할 때는 그때 콜이 많아서 한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1,500콜, 1,600콜 이렇게 받았는데 하루에요? 네, 하루에 1인당.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를 1,500번, 1,600번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이런 힘들죠. 톤으로. 아니 예전에 이제 번호 안내를 그러니까 전화로 좀 많이 했지만 요즘 이제 뭐 인터넷이나 그렇죠. 이런 게 좀 네, 많이 네. 있어서 지금 많이 호가 거의 저 입사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직원들도 지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콜수와 더불어서 직원 수도 이렇게 같이 네네네. 예, 고객님 어디를 찾으십니까?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아니 사실 20년 동안 시대별로 좀 자주 묻는 질문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터미널, 그리고 기차역, 그리고 콜택시, 예. 대리운전, 배달 업종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되니까. 하시고 하니까 가장 많이 저희 114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고객님들께서 저희 114를 꾸준히 이렇게 찾아주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 뭘 가장 문의하십니까, 많이? 요새 그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안내 전화. 네, 네.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밀접형 편의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백신 맞는 거 말씀이세요? 네, 네, 고객님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까요? 네, 고객님. 천천히 불러드릴까요? 도로명 주소, 신주소, 뭐 우편번호 안내 서비스도 하고 이제 TV 맛집, TV에서 이제 맛집이 막 나오면은 이제 거기 맛집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소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 가상콜 어떻게 아닙니까? 알아요? 친절하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야, 좋네. 예,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뭐 싼 휘발유 가게 뭐 그것도 뭐, 돼요? 예, 주소 뭐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근데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죠. 전혀 몰랐어요. 예. 지금 114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거의 연세가 60세 이상, 70세 이상. 한 고객님께서 말씀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콜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고객님 천천히 말씀해 달라고 한자 한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사는 곳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번호를 또 한자 한자 이렇게 불러드리고 근데 고객님이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도움받을 곳 없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전화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로 그 훈훈함이 딱 느껴지죠. 그 고객님이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요. 아니 사실 상담사님이 상도 많이 받으셨대요. 이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뽑는 이달의 친절상을 30번 이상 받으셨고 와.
2005년, 2006년에는 친절 사원 15등 안에 들어가지고 포상 휴가로 유럽을 다녀오셨다고. 네. 전국 아니고 서울 경기 간 거. 그래도 네, 이렇게 교환해서 저희 15등 안에 회사에.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콜을 뽑아가지고.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콜의 친절도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직장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제 등수를 매기고 등급이 나오니까 S부터 이제 등급이 S, A, B, C 이렇게 등급이 쭉 나오니까 그 등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네. 그 20년 동안 해 오시면서 그만둬야겠다라고 나한테 어떤 위기가 왔던 시기 혹시 없으세요? 그 회사에 이제 호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애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모두 먹힌 맘들이 그러겠지만 그게 좀 힘들어요.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S등급 받고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락이 되니까 그게 이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또 힘든 고객님들 만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많이 힘들죠. 억누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족들한테 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애기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은 밤에 후회하고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얼굴 보면은 안아주면서 저 혼자 울고 그러면은 깨서 엄마 우는 소리 들리면 엄마 울지 마, 엄마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니 근데 이게 상담을 하다 폭언을 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듣기 싫은 말도 또 많이 또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한번 정확하게 잘 들었다는 말로 저희가 복창을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싱싱마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 말 왜 따라해? 왜 그러는 거야? 아이씨. 꼴대로 꼬였네요. 그렇게 딱 하시면 진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거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예.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말씀드렸던 그 폭언 욕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성희롱 발언이나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욕을 듣고 그렇게 성희롱 발언을 듣고 왜 내가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 상담사분들의 네. 어떤 노고를 좀 무시하는 말. 네, 이런 말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네, 고객님. 네, 114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114에서는 장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디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곳이 전화를 안 받으면은 왜 그런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냐. 거기 앉아가지고 일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고 진짜 씨. 그리고 이제 툭 끊으시고.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죠. 그리고 그 마음의 진정이 좀 안 돼서 그 다음 콜을 이제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심장이 이제 조금 떨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같아요.
솔직히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렇죠. 막말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속으로만 그냥 계속 삭히는 거예요. 하는 그럼 거죠. 만약에 진짜 이거 그냥 실제라고 생각하고 자,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거 왜 따라요 자꾸? 못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해봐요. 아, 그거 자꾸 왜 따라요? 그거 그럼 왜 물어봐? 네? 왜 뭐라고? 물어보냐고.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한 번 더 확인한 거지 내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아, 제가 입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아니 따라하냐고. 그러니까 왜 따라하냐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했잖아. 한 번 더 확인한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걸 내가 확인해 준 거야. 이 말이 맞냐고. 오케이? 오케이. 어때? 맞죠? 아 시원하다. 네. 속 피우네요. 아니 진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얘기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만약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뭐 박았냐? 아유. 야 해줘봐요. 아 잠깐. 고객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요. 거기 마트. 예. 고객님 잘못 들었 다시 한 번 말씀해 시원하게 주시겠습니까? 하네. 아 귀에 못 박았어요 지금? 어? 못 박았냐고. 아, 야, 네 얘기 들으려고 이어폰 박았어. 어? 야, 네 얘기 들으려고 이어폰 박았다고. 아니 안 들리냐고. 야, 내가 못을 받겠니? 내 귀에? 미안합니다. 아까 그분인가 봐요. 네. 진짜. 그럼 왜 말도 안 되는 자꾸 얘기를 하고 수많은 분들의 이 상담을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왜 쓸데없는 걸로 자꾸 감정 소비를 하게 하는지. 속이 너무 시원하시죠? 시원하죠? 예.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긴급 종료 버튼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생겼어. 이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더 이상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워 통화가 종료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예. 본인의 아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셔서 욕설이나 폭언이나 성희롱을 조금 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굳이 가족이라는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좀 버티게 했던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일이 좀 천직인 것 같아요. 왜요? 응대할 때 좀 즐거워요. 그러세요. 지금도 이제 응대를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고객님이 이렇게 제가 잘 안내해 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사연단사 때문에 내가 114 평생 이용할 거야. 이렇게 딱 말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이 그냥 싹 놓으면서 나 정말로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막 그런 마음 들어서 진짜 나는 이게 천직이구나. 그런 거를 딱 느끼게 그런 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까요? 그럼 바로 연결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사 일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내릴 때. 네, 내릴 때.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찍으면서 이 카드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 아예.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상담사한 거 티 안 내야지, 이제 티 안 내야지. 그러고 이제 막 전화. 그쪽에서 네 고객님 뭐 어떻게 안 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해서 네네 안 돼요. 네네 네 고객님. 이러다 제가 이제 서로 고객님 하다가 서로 이제 멈춘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네. 아니 이게 혹시- 고객님을 진짜 제일 많이 하시니까. 네. 자, 이거 궁금하네요. 10년 차 때의 나와 20년 차에 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0년 차 때는 막 승부욕이 막 불타고 최고조 10년 차 때. 예, 그때 딱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유해지고 좀 지금은 길게 좀 회사 생활 즐겁게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루즈해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무탈하게. 그렇게 해서 네.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맞아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경쟁심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은. 만약에 나만의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기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요. 오늘? 네. 왜요? 조선님이랑 유세성님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저희 상담사의 고충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고객님들의 이렇게 목소리만 많이 듣고 했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니까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감사드리고 그런 느낌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섭외가 돼서 상담사들의 고충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서 오늘로 뽑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그 김현진 상담사님뿐만 아니고 진짜 감정 노동에 하시는 또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20년 동안 제가 받은 콜은 약 1000만 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20살 때였고 지금은 올해 40살이 됐네요.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은 좀 지겨울 때도 있죠. 누구나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다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114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텐 저희가 소통 창구가 되고 약간 좀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효자손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겹지만 그것을 참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든든한 동료들이 또 있어서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키스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이것은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곡식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날마다 다른 값을 매겼다는데요. 일정한 값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건 없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해 갑작스럽거나 엉뚱한 행동을 비유할 때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없이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죠. 갑자기. 뭐야? 아시겠죠? 한번 생각, 충분히. 뭐야 천천히 이거 없이 뭐지? 들으시면 할 텐데. 실패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뜬금입니다. 뜬금없이. 자, 드세요. 뭐야? 최신 휴대폰. 예. 진짜가 봐요. 진짜. 오셨. 오셨.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 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 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이제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화는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원래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특수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 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그러면 참 진짜 그 오해할까봐 그 직업을 그냥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런 적은 있어요. 예. 이제 병원 앰뷸런스 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시선이 보통 보면 못 배우고 좀 이런 뭐 정말 직업적으로 가진 거 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 빌어먹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 뭐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또 뭐 직업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좀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뭐 사연이 있고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나 뭐 또 좀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해하고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아 이거 뉴스에서도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 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그날도 이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날 혼날 거를 두려워한 아들이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김장용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안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오니까 방문을 실리콘으로 다 바르고 또 청테이프로 바르고. 근데 이제 이혼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소식이 닿지 않자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 현장을 보고 이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죠. 이게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8개월 동안 안방에 그 어머님의 8개월이요? 이 시신을 좀 방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또 특수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그런지 그래도 좀 평소에 좀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감정이입이 안 그죠.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참 정말. 예전에 제가 잠깐이지만 하루 정도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더라도 빨리 잊으셔야 된다고. 이걸 잊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소방대원분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좀 감정적인 좀 그런 걸 또 부분이나.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텃밭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겨울 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부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아 그분이 이제 그 가난 말기셨어요. 가난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에 유학 가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 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둥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진짜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아 이거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덧없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덧없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슉슉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의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